입니까? 자, 꿍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QOO 꿍알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꿍알 들어가라. 야. 자, 쿵알에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쿵알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원 가입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디가 우리가 네이버에 아이디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네이버에 아이디를 입력할 때는 메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네이버 아이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홍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꿍알은 아이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홍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골뱅이 네이버.com 꿍알 아이디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그인 하려고 그랬더니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메일. 그럼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이메일이 있잖아요. 지메일이든 네이버 메일이든 한메일이든 이런 거 그거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인 확인을 해야죠. 우리나라는요, 회원 가입하면 네가 이정민이 맞냐? 하고 꼭 물어봐요. 그럼 맞다. 그럼 근거를 대라 이럴 거 아니야, 근거를. 내가 이정민이 맞다. 우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실명 확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실명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정민이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꿍알도 실명 확인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실명 확인 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비용도 들지만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너 네이버 쓰냐? 나 네이버 쓴다 이거야. 그러면 확인해라 이거야. 네가 이정민이 쓰는 네이버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네이버 회원 맞네? 그러면 네이버에 실명 확인했네?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이제 아이디가 지메일 아이디가 있으니까 다 써야지 이렇게. 근데 이 아이디 저장은 뭐냐면요. 다음에 내가 로그인 할 때 요게 딱 나와 있게끔 해준다는 뜻이에요. 아이디 저장을 안 하면 내가 이걸 꾸역꾸역 다 써야 되고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꿍알 들어왔을 때 이걸 알려준다고. 근데 비밀번호는 이제 기록하겠느냐 묻겠죠. 여기에서 로그인 하면은 요 밑에 비밀번호 저장하겠습니까? 묻잖아요. 이때는 안 해야지. 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나 혼자 쓸 때는 하고. 그 자기 노트북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편하지. 그럼 꿍알 딱 치면 바로 착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쇄해드린 것처럼 여기에 꿍알 만들기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거냐 아니면 가게 홍보용으로 만들 거냐 요거 가게 홍보용이냐 명함용이냐 이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인쇄물 한번 보세요. 인쇄물에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네. 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내 꿍알 거기 가서 꿍알 만들기 들어갔더니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게 홍보용이라 그래서 요렇게 뭐 랍스터도 보이고 이런 거 있네 이렇게.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잘은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는 개인용 오른쪽에는 가게 홍보용하고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드시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만든 거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내 꿍알 관리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얘를 눌러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한 장 넘기시면 3페이지에 그 사진도 보이고 그 내용도 보이고
쭉 써놨죠. 예, 그 내용이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고 나서 고쳐야 되잖아. 고쳐야. 그럼 여기 수정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요렇게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름은 뭐냐, 회사명은 뭐냐, 뭐 부서명은 뭐냐, 홈페이지 주소는 뭐고, 이메일 주소는 뭐고, 핸드폰은 뭐고, 유선 번호는 뭐고, 이런 것들을 제가 2페이지 중간에 써놨잖아요. 제 거, 얘를. 여러분도 여기다가 이런 거 입력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을 보여주고 싶은 사진 있으시면 사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주소, 페이스북 하시는 페이스북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다음에 이정민이가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요 주소를 누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PC에서 보면은 이렇게 PC 화면으로 뜨겠지만 요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모바일에서 입력하면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 주소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고 꾸미는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직접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그냥 공만 조금만 들이면 넉넉 잡고 1시간만 잡고 여러분 갖고 계신 사진 넣어주시고 여기다 여러분 프로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전화번호 이것만 써주시면은 내 홈페이지가 뜨고, 그쵸? 가게용도 만들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짬을 내서 꼭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었어요. 여기 여기 수정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소를 여러분 명함에다가 새겨 놓으면 돼. 야, 내 미니홈피 보려면 내 홈페이지 보려면 요 주소로 와. 제가 여러분 제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홈페이지 와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 주소를 요렇게 여기 와서 입력을 해라 이거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동작이 뜰까? 얘가 좀 굉장히 동작이 떠요.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놔서 그런지 이걸 스마트폰에서 직접 입력해도 되고 요 주소예요. 이 주소는 여러분이 콩알에 가서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콩알 만들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쓰시면 되고 그게 홍보용이든 명함용이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돼요. 어느 날 내 명함용으로 홈페이지 만들고 쓰다가 가게 홍보용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주소는 그대로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소를 저는 2개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2개. 100개도 만드시면 돼요. 100개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개인용 거 만들고 내 가게 거 만들고 내가 또 무슨 뭐 다른 거 행사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것도 만들고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 쓰시면 뭐 전혀 지장이 없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홍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QR을 못했어요. QR이 아니라 아까 여기 홈페이지 주소 있었잖아요. 홈페이지 주소. 네. 다시 가서 보세요. 여기에 제가 지금 내 꽁알에 들어가면 여기 꽁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들어갈 때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더디 나와서 조금 답답하지만 자 여기 주소도 만들었죠. 요 주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다 입력했죠. 입력 다 했잖아요. 지금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이제 만들으셔야 된다 그랬잖아.
자기 집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넣고 자기 여러분 소개글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고 전자우편 주소도 넣고 가게 계신 분들은 팩스 번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팩스 번호도 넣고 가게 주소도 넣고 이런 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완료를 누르면 이제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여기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꽁알 만들기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어디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중복 확인. 누가 쓰고 있대. 정은 누가 쓰고 있대. 예를 들어서 만사, 그때 만사 뭐 백사 천사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얼마나 좋아. 만사 오케이. 그럼 새로 주소를. 근데 제가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쓰니까 이제 못 쓰는 거지. 제가 안 쓸 테니까 누군가가 빨리 쓰세요. 만사 오케이 좋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 오케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만사가 뭔지 모르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만사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만들면 내 홈페이지 주소가 떡하니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명함에다 새기면 남들이 이거를 인터넷으로 입력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홈페이지가 나오겠지. 여러분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공짜로 만들어 주잖아.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막 모양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여기에 맞춤 제작이라 그래서 돈을 좀 내줘야 되지. 근데 일단은 쓰고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고 좋으면 그때는 돈 대고 만들면 되는 거지. 첫 판부터 뭐하러 돈을 내요?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 주소를 명함에다가 새기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주소를 새기는 것보다는 요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QR코드라고 하는 건데 QR코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인쇄물 보시면 QR코드에 관한 내용을 쭈르륵 적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4번째 페이지, 5번째 페이지. QR코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에 QR코드를 딱 클릭해 보면 QR코드가 뭔가요? 하고 돼 있는 거. 여기 QR코드란 뭐냐 하는 거를 4페이지 밑에다가 제가 설명을 해 놨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게 QR코드에 대한 설명이야. 퀵 리스폰스 빠르게 응답한다 라는 뜻의 바코드 아시잖아요. 바코드. 네. 이 바코드를 요렇게 격자 무늬로 바꾼 게 QR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커다란 내용을 요렇게 조그맣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자를 써도 다 들어가요. 바코드는요 13자리밖에 못 쓰거든. 근데 이거를 귀퉁이가 이렇게 찢겨 나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예. 그래서 QR코드를 만드는데 여러분 홈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제 홈페이지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제 홈페이지가 요건 나왔는데 제 QR코드를 미리 한번 볼게요. 요걸 누르면 이 그림이 뜨잖아요. 요 그림을 명함에다 인쇄하면 돼. 그러면 QR코드 입력기가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처럼 이렇게 착각 찍으면 찍는 것도 아니야.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읽어요. 보여드릴게요. 앱 중에 무슨 앱이 있냐면 이건 닫아버릴게요. 제가 이제 닫고 여기 QR코드 입력기가 있어요. 여기 스캐니 여기 있거든요. 이런 QR코드가 있는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한다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쓱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어요? 못 보셨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카메라에 요거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를 여기다 갖다 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쓱 갖다 대면 읽었어. 이 부분을 읽었다고. 그럼 여기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자 보세요. 자동으로 들어오잖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주소를 내가 일일이 또 두들길 필요 없이 요 주소를 일일이 두들길 필요 없이 알아서 요 그림만 갖다 찍으면 내 홈페이지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QR코드의 매력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요렇게 해서 QR코드를 만들어도 되고요. 나는 이렇게 홈페이지 안 만들 거야. 그냥 간단하게만 뭐를 할 거야. 그러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뻘겋게 제가 테두리 두른 거 있죠? 예, 그게 방금 전에 보셨던 그거예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잠깐만. 조상님 성명권으로 오늘 못 오신대. 자, 이거를 제가 스캐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이 스캐니를 제가 이거를 찍을 거라고 딱 찍었잖아. 이렇게 찍었잖아. 이 그림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갔잖아. 홈페이지로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기다 연결을 해놨잖아요. 저기다 이렇게 요 홈페이지 스토어를 요 그림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만 딱 찍으면 여기로 가는 거지. 그럼 밑에 거는 제 명함이에요. 명함. 당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름이 뭐고 연락처가 뭐고 다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갖다 대면 찍잖아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함이 들어갔어. 얼마나 편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주소록에 추가해볼까요? 주소록에 추가 누르면 주소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같으면 의미가 없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 명함에다가 이 명함들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함들이 있는데 이 명함에다가 내 QR코드 하나 여기다 뒷면에다가 새겨놓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못 쓰잖아. 말로 쓰면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고 귀찮거든. 그러면 아까 그 QR코드를 가지고 QR코드 입력기가 갖고 딱 갖다 찍어버리면 명함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없어. QR코드 입력 들어가는 명함이 없어. 여기 없다고 지금. 이분은 저번에 6.4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왔던 분이에요. 예전에 시의원 하셨다가 떠나졌다가 또 이번에 시의원 출마했는데 이번에 또 떠나졌나 봐. 근데 구구절절이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구구절절이. 그런데 이거를 젊은 친구들은 요것만 봐서 모르잖아. 우리도 이거 모으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잘 모르거든. QR코드를 넣어. 그러면 그 사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끔 한다든지 그 사람 프로필이 쫙 나오게끔 입력만 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QR코드 딱 찍으면 자동으로 쫙 나오는 거야. 편하단 말이에요. 예. QR코드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QR코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명함을 만들 건지 여기 명함 이렇게 제가 명함을 입력해 놓은 거죠. 5페이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URL도 입력해 놓은 게 하나 있고요. 샘플로 2개를 보여드렸잖아.
요 위에 거는 URL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명함을 넣은 거라고. 그 다음에 뭐 연락처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연락처만 하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아까 이제 꿍알로 미니 홈페이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다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저장하면 되지. 이렇게 저장하면 된다고. 그래서 명함집에 가서 내 QR코드인데 요거 좀 넣어주쇼. 그럼 명함에다가 앞에 놔드려 뒤에 놔드려 그 뭐 앞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면 명함이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연락처 들어가고 그 다음에 QR코드가 딱 들어가면 왠지 신세대적인 느낌이 확 올라오지. 근데 저는 그 뭐지 그 홍보용으로 했거든요. 예. 홍보용으로 하니까 QR코드가 자동으로. 예, 그거는 만들어줘요. 그거는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콩알에 있는 홈페이지보다 제가 갖고 있는 본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 있는 거는 제 기존 홈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콩알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요게 만들어져서 생겨요. 그럼 여러분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콩알에 들어가서 만들어서 그걸 쓰시면 되지. 그럼 그거를 저장하면 되지. 인쇄용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USB 메모리에 갖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책자. 여러분이 안내 책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내 책자에다가 뒷면이라든지 거기다가 하나 인쇄하면 되지. 같이. 이것도 하나 넣어주쇼.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가 가게 홍보용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마우스, 컴퓨터,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아니면 나는 홈페이지 안 만들 거고 그냥 명함만 넣을 거야. 그럼 연락처가 쭉 들어가잖아요. 아랫집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만 명함에다가 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QR코드 입력기를 갖다 찍으면 이게 쭉 들어가고 그걸 명함에다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함에 알아서 쫙 들어간다고. 스마트폰 안으로. 네. 편하죠. 안 만들어 보시면 모르고 만들어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지. 그냥은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저 홈페이지 주소를 쓸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글자를 쓰는 순간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크게 하면 커진 거예요, 이거. 이게 그 5페이지 그림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쇄용 다운로드 누르면 저장하면 되죠, 여기 저장. 여러 홈페이지를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인쇄집에 가서 명함집에 가서 이것 좀 넣어주시오 그러면 명함집에서 다 알지. QR코드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고 다 안다고.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건 뭐야? 스티커야.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냥 내가 스티커를 하나씩 딱딱 붙여주면 되지. 예. 요렇게 스티커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아까 요것도 이렇게 붙이면 되지. 우리 물건 사면 물건에다가 뭐 스티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친구한테 뭐를 보내. 그럼 그 위에다가 내 QR코드를 하나 딱 붙여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알아보기 쉽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증강현실이라는 거였어요. 증강현실. 그리고 나서 QR코드가 붐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할 것 없이 다 QR코드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벤트 응모하고 무슨 뭐 쿠폰도 받고 이거를. 그리고 지금도 책에는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 책으로 말로는 써놨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해설을 구구절절히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아.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QR코드를 찍으세요 라고 나와. 거기에. 그럼 그 QR코드를 딱 찍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설명을 동영상으로 해라. 그럼 편하겠죠. 여러분들 그 영어 회화 책 보셨어요? 영어 회화 책? 뭐 예를 들어 영어 회화라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로 한다. 뭐 반갑습니다 그럼 영어로 뭐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Hello, how are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발음을 모르잖아. 그 예전에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카세트 틀어놓고 Hello, how are you 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카세트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그 녹음된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데 언제 갖다 넣어? 그러니까 그 영어 회화책이 큰 책이 아니라 포켓용 조그만 거예요. 그럼 거기에 hello 이거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발음 듣기. 그러면 거기 QR이 있어. 그럼 그걸 딱 갖다 대. 그럼 여기 핸드폰에서 hello 하고 뜬단 말이에요. 소리가.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발음도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아직도 활용을 하지만 지하철역에 버스 정류장에 홍보하는 그런 거는 좀 사그라들었다는 거지. 붐이 좀. 근데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안에 메모리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이 몇 년도에 생산했고 어떻게 생산이 됐으며 하는 이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력들을 QR코드로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하면 우리 물건 사러 가면 바코드로 찍죠. 가격이 얼마 이것처럼. 근데 산업 현장에서 QR코드로 돼 있으니 갖다 딱 찍으면 모니터에 뜨거든. 이거는 제조회사가 어디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생산했고 어쩌고 저쩌고 가격은 얼마고 그런 정보가 구구절절히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QR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원하시면 만드시라 하는 거죠. 예.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QR코드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까는 방법에서 보여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 아시잖아요.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해 보셔야죠. 뭐라고 입력하냐면 QR이라고만 써보세요. QR. 그럼 여기 QR 코드 입력하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그럼 더 보기 눌러 보시면은요, 굉장히 뭐가 많죠. QR 코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말고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제가 지금 설치해서 쓰고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스캔이라고 있어요. 스캔이. 지금 검색해보세요. 스캔이라고. 요렇게 매 얼굴처럼, 매 눈동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앱이 있을 거예요. 스캔이. 자, 여기다가 스캔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스캐니 나왔네. 스캐니. 그래서 검색 누르면 여기 있네. 첫 번째 설치하시면 돼요. 스캐니. 자, 스캐니 입력해 보시고 나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면 QR 코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자 딱 쓰는 순간 QR 코드 나오죠? 이렇게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www.naver.com 딱 치는 순간 QR 코드가 생성되잖아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QR 코드 스캐니로 한번 딱 갖다 대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를 얘를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찍으면 이렇게 초점을 못 잡네. 여기서 잡아볼까? 그 옛날에 해놨던 거고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예. 찍었네요. 그렇죠? 그럼 찍는 순간 보세요. 네이버로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소를 이게 나와 있네요. 스케일 설치하셔야지. 설치하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명함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 건데요. 명함 관리 앱들이 뭐 리멤버도 있고 캠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것도 있고 좀 안 정확한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저는 캠카드를 주로 써왔었는데 리멤버가 그렇게 좋다고 인기가 떴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했어요. 그래갖고 딱 찍었잖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입력하는 중입니다 하고 5분 지나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이 안 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거짓말로 올린 건 아닐 테고 거짓말도 많겠지만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는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떴는데 제가 캠카드로 입력한 거하고 리멤버로 똑같은 명함을 2번을 입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캠카드는 딱 찍으면 바로 나와요. 근데 글자가 막 섞여. 잘 안 맞더라고. 근데 리멤버는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 명함이 이게 오래된 명함이라 자 캠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캠카드로 아까 오면서 몇 번 연습한 건데 캠카드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 명함이 이게 보시다시피 땜빵을 한 거라 어이. 에이, 잘못 들어갔어. 다시 촬영. 여기까지 입력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먹는 것 같아.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컴퓨터 컨설팅 컨설팅인데 여기 저기 여기 이 부분 이것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지메일도 뭐 이상하게 입력 받는 것 같고 요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제 명함이 이렇게 종이를 하나 더 뗀 거거든요. 변경된 거라서. 그러면 겉에 것만 나오겠다. 속에 거.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게 안 찍힌 거고. 우리 황 선생님 거를 한번 해볼게요. 황 선생님 거는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예, 딱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봐요, 이거. 휴대전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뭔가가 좀 막 꼬여 있어요. 그렇죠. 꼬인 데가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되죠. 이렇게 지우고 편향감만 넣으면 되죠. 예, 여기 나머지는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캠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캠카드. 캠카드 말고 리멤버가 낫다. 그죠? 리멤버는 오늘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더라고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줘봐요. 찍어볼게. 찍었어요. 자, 뒷면도 찍을 거냐? 아니야, 그냥 완료할 거예요. 뭐 대기 명함 분석하는 중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아까 제 거 쓰던 거 이거 제 명함을 이제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다려 달라는 거죠. 그럼 한참 있다가 거기 연락이 와. 입력이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라고.
근데 얘가 정확하더라고요. 시간은 걸리는 대신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명함이 이런 명함 미치는 거지. 이런 거 앞면에 아무것도 없어. 앞면에는 어머님이 96이라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연락처 있는 사람. 이게 뒷면을 찍어야지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정신조라고 돼 있고 뭐 연락처 있고 이렇게 있겠죠. 명함이 다 달라. 가장 많이 보는 명함 이런 거지. 깨끗해. 이런 명함이 제일 좋아. 그럼 이걸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아까 캠카드가 빨리 입력된다 그랬죠? 빨리 되고 부정고. 좀 답답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 엉뚱하게 현미경 맞았다. 휴대전화 맞았다. 직장 전화번호 팩스 62233955216508 맞고 됐네. 명함이 단순했잖아요. 얼마나 깔끔해. 이런 거는 금방 해요.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복잡한 거. 제 것도 보세요. 이거 색깔이 막 알록달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아까 리멤버가 가장 잘 되는 거 해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 이런 거는 잘 안 되겠네. 그러니까는 리멤버로 하시면 잘 되겠지만 리멤버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여기 노란 거 인증되지 않은 건 뭐예요? 인증되지 않은 거는 아까 그 뭐더라? 이메일 인증하셨어요? 회원가입하면서? 했는데. 그럼 모르겠네. 그래요. 저도 이건 안 써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함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함은 그냥 뭐 가정주부님들이야 뭐 집에서 명함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많이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남이 줬던 명함을 컴퓨터에다가 또 이 핸드폰에도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핸드폰에 연락처에 들어갔으니까 주소록에다가 주소록 아시잖아요. 네이버 주소록에 우리 연결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연락처에 요거 하나 들어간 거 아까 주소록에다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거 있는데 요거는 명함을 새긴 리멤버로 제가 스캔한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게 잘 들어왔어요. 명함이 그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거죠. 급하면 그냥 뭐 카드, 저는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터치를 해갖고 이름을 입력을 해서 명함을 관리를 하는데 어쩔 때 가면은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입력해야 할 게 많으면 아까 그 캠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딱 카메라처럼 찍으면 내용이 쫙 들어오니까 편하죠. 아무래도 스마트폰 쓰는 이유가 뭐예요? 편리하라고 쓰는 거잖아요. 편리하라고. 근데 이 기계를 사가지고 쓰는데 답답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 내가 봐도 답답한 것 같고 남이 봐도 답답하다고 그러고 그럼 뭔가 잘못한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인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예요? 똑똑한 놈이라는 거. 똑똑한 거. 똑똑하게 쓰려니까는 내가 모르면 주인이 똑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손발이 이제 불편한 거지.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요, 볼게요. 여러분들 카카오 얘기 잘 하시죠? 카카오는 잘 하시죠? 블로그를 관리할 수도 있어요. 블로그.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이버 블로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를 그때그때마다 여행을 갔는데 내가 그 기사를 올리고 싶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에서 볼게요. 네이버 있네. 네이버 앱을 깔면 되지. 네이버를 안 깔고 그냥 인터넷에 들어와서 요 주소에다가 네이버라고 치면 네이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해야죠. 그럼 밑에 보시면 로그인을 하세요 해가지고 카페도 들어가고 뭐 좀 메일도 보고 블로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면 남이 쓴 글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기능이잖아요. 인터넷 기능. 그렇죠? 인터넷 기능이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앱이 있잖아요. 네이버 앱. 네이버 앱을 깔면 편하죠. 근데 앱을 까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거예요. 편리성은 앱을 깔면 편해요. 그러면 띵동하고 알려줘요. 너 지금 문자가 왔네, 뭐 메일이 왔네, 뭐 네이버에서 어쩌고 저쩌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굳이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데 띵동 하고 뭐가 연락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앱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서 인터넷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있죠, 그렇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접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로그인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는 앱을 이용해서 전용 앱이죠. 전용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리성은 있어요. 있는데 불편한 점은 뭐다? 알림 기능 때문에 귀찮아. 근데 그냥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려면 일단은 불편해. 왜?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접속해야 돼. 이제 불편해. 그런데 이제 뭐가? 알림 기능은 뭐다? 없다 이거지. 이건 알림 기능이 있어서 그게 불편했지만 인터넷 앱을 이용하면 알림 기능 같은 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편해요. 전용앱도 알림 기능을 꺼버리는 꺼버려도 되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막 거기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이버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알림 기능을 못 꺼요. 못 끈다고. 그러니까 밴드 같은 경우도 특정 밴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알림 기능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밴드 자체에서 알림 기능이 있거든요. 새로운 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띵동하고 그건 우리가 못 막아요. 그러니까는 편리성이 있는 대신에 알림 기능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전 페이스북이라고 봐요. 이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앱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편리한 거는 있는데 뭐 주소로 연동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스마트폰 자원을 너무 많이 땡겨 써가지고요, 스마트폰이 느려져요. 해보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안에 페이스북을 지워버렸어요. 그럼 페이스북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게 인터넷. 이건 앱이 아니라 인터넷을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은 건데 요거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에 접속은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보고 나오면 되고. 이메일로 들어가는 어? 이메일로 들어가는 이미 이메일이요? 제가 사용하는 이메일은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전 스마트폰에서는 이메일을 보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가급적이면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든지 강의실이 컴퓨터 강의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어디 가도. 거기 가서 본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면 종일 강의할 때 스마트폰 꺼내 들고 만지작거리고 컴퓨터를 했는데 이동할 때마저 스마트폰을 만지기는 싫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 가면 문자 오는 거 외에는 핸드폰을 안 열어봐요. 제가 스마트폰 갖고 컴퓨터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집에 컴퓨터가 없고 야외로 많이 다니시는 분, 외부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이 과목을 만든 거니까 제가. 카카오도 스마트폰으로 해야죠. 예. 근데 스마트폰을 가급적이면 전 개인적으로 안 쓰려고 애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도 많이 안 하게 되고요. 교육생분들이 카톡으로 뭐 문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는 답변을 해드리지만 제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거기다 글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보통 안 해요. 대신에 소통하는 거는 페이스북을 제가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블로그를 이용해서 야외 나가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그때마다 블로그에다 글을 쓸 일이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를 연결해서 쓰면 되고 좀 참았다가 집에 와서 해도 되지. 아무래도 컴퓨터 화면을 크게 해서 작업하는 게 편해요. 조그만 화면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그때 찍어가지고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등산도 하시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사무실 와갖고 기사거리 올리면 안 되거든. 그 자리에서 보좌관이 바로 해주거든. 본인이 하든지. 오늘 지역 주민들하고 등산 왔어요 하고 또 알려줘야 뭐 자기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지 대신에.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는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카카오톡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가 어딨나? 잠깐만. 안 쓰니 저도 뭐. 카카오 여기 있다. 카카오 스토리가 있다 이게. 예, 우리 황계인 선생님이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저한테. 우와. 여러분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저만한 거 하나 이렇게 손가락에다 차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누가 올려줘요. 그러면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거지 뭐. 두부 마요네즈는 뭐야? 두부를 가지고 마요네즈 만드나 봐요? 안 보니 뭐 알 수가 있나? 네, 이렇게 박수봉님이 또 이렇게 국화를, 이 사람은 또 이런 글을, 여기 와서 뭐 댓글을 달거나 뭐 좋아요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뭐 카카오 스토리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카톡 같은 거 단체방에 들어가서 대화하시는 것도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인쇄물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